500으로 혼내줄게. 야 동현아, 너가 한 거 듣고 동문이 오늘 멘토 산게 드실래요?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났죠? 아 그래도 동문이 나고 싶다 했나? 다행이다. 방학의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아, 4분의 1이 지나갔지? 방학을 사는 4분의 1. 그것밖에 안 됐냐고? 절반 아니에요? 거의 절반이 됐어요. 2주잖아요. 일주일 거의 다 돼요. 2주 중에 4분의 1이 지나갔잖아. 다다음주로 월요일 날게요. 아 진짜? 다다음 주 월요일이요. 일이 안 왔네 그러면. 열흘. 월요일은 안 왔네. 자, 숙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답지는 다 보내드렸어요. 답지를 보내드렸어요.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못 봤다고 안 본 거겠지? 너 선생님 톡을 무시하는구나. 아까 원장쌤 수업 시간에 맞힌 사람 없겠지? 예. 지원이 맞췄어요. 아니 저 지가 지입으로 그랬어. 다 틀렸대 쌤이 다시 보니까. 자, 여기 스몰 m이 있고요. 여기 라지 m인 녀석이 있어요. 얘는 자, 이쪽 방향으로 n이라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얘도 n이라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중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n을 성분을 분해해주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n 사인 세타, 얘 윗방향으로 n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고요. 얘는 자, 원래 이 빗면에 대해서 내려오는 가속도 g 사인 세타 쓰면 안 되더라고요. 맨날 까먹어요. a 얼이라는 상대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얘는 자, 큰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n 사인 세타고 이쪽 방향에 n 코사인 세타 있지만 이 힘은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생략하기로 하자. 수직 항력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로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이 녀석들의 가속도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좀 확대해서 그릴게. 라지 A라는 라지 M의 가속도가 있죠. 이 가속도에 대해서 지금 물체는 자, 실제로 내려오는 거는 이 각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 갖게 됩니까? 실제 가속도가 이런 값을 갖게 된대. 어우씨, A 너무 크게 그렸다. 작게 그릴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돼요. 이게 얘의 가속도야. 그리고 자, 얘는 자, 원래 각도대로 뭐가 나타나니? A 얼이라는 가속도가 돼. 이게 상대 가속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한번 보자. 상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됩니까? A라는 녀석 가속도에서 자, 관찰자의 가속도를 빼준 값이야. 맞아요? 이때 A 얼이라는 자, A라는 값을 살펴보면 A라는 값은 뭐가 되지 그러면? A 얼 더하기 A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A의 X 성분은 뭐가 될까? 얘는 자, 요 녀석과 요 두 녀석의 뭐가 되니? 합이야? 차인데.
왜 합의돼 버렸지? 잠깐만. 응? 아, 맞지? 자, 그렇다면 얘는 요 성분의 크기가 뭐가 돼 버리지? 이 값이 뭐가 되지? A 얼 요 각이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돼 버렸어. 요 녀석의 성분은 뭐가 되니? A 얼 사인 세타가 돼 버렸지. 그죠? 자, 그렇다면 AX라는 녀석은 A 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요만큼 빼준 값이 A가 되겠지. 그리고 AY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AY라는 녀석은 A 얼 사인 세타다라고. 이 과정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얘 운동을 한번 살펴보자. 라지 M에 대한 운동 방식 중에 쟤는 뒷방향을 플러스로 놓게. 원래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뒷방향 그냥 플러스 좌표계를 따로따로 분해해서 볼게. 그럼 라지 M이라는 녀석은 어떤 힘을 받지? 뒷방향으로 N 사인 세타를 받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라지 M A가 돼버렸어. 그지? 자, 두 번째 스몰 m에 대해서 지금 1학기 때 선생님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자, 이 스몰 m에 대해서는 x방향, y방향 다 봐야 되지. x방향에 대한 식에 대해서 쟤는 x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n 사인 세타를 받지. 이 값은 얼마가 되니? 스몰 m 곱하기 ax야. 즉 얘는 m 곱하기 a 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스몰 m a라는 값이 되겠지. 그쵸?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y방향 운동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나요? 얘는 자,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 mg라는 힘이 있고 n 코사인 세타가 위로 나타나지. 그래서 얘는 MAY가 되는 거야. MAY라는 녀석은 뭐가 돼? M 곱하기 자 A 얼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대. 오케이? 자, 일단 이 두 개 갖고 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A라는 녀석, A라는 녀석은 MA라고 할게. MA라는 녀석은 이 값 같으니까 얘와 얘 같다라고 놓고 쓰면 되지. MA 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A야. 그럼 이항시키면 M 더하기 스몰 m A라는 값은 MA 얼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대. 그쵸? 따라서 A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MA 얼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 넘겨가 버리면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라지 m 스몰 m a 얼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요. 오케이? 다시 이 식을 여기에다 넣어보기로 하자. 지원아, 생각과 거리가 되게 멀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그부터 여기까지만 제대로 세워도 성공한 거야, 반쯤. A를 잘못 쓰였어. 아이, 그럼 틀린 거야. 이제 고급물리 해봐. 채점 기준이 더 엄청 세진다. 완전히 벗어나면 그냥 까닥. 그러면 대입해주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 mg 마이너스 n 대신에 얘를 써볼게. n 대신에 써보면 얘는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라지 m 스몰 m g A열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제곱이야. 자, 얘는 뭐가 됩니까? MAR 사인 세타가 돼버렸대. 양변을 사인 세타 다 없애버릴까? 오케이? 양변 사인 세타를 없애버리고 이항을 시켜볼게. mg 사인 세타 라는 값은 얘 이항시키면 사인 세타 없어지니까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AR 코사인 세타의 제곱 자 플러스 자 이거 MMM 다 지워놓고 시작할 거 그랬다. 에이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이 녀석은 스몰 m 곱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A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 거지. 맞아요? 이 식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값이야. 자 그러면 스몰 m 지우고 시작하자. 스몰 m 지웠어. 얘 통분을 시키자.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자 얘는 라지 m 곱하기 AR 빼버릴게. 자 AR 빼버렸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요 녀석 풀렸잖아, 그지? 라지 m 곱하기 사인 제곱 플러스 m 곱하기 사인 제곱이 돼버렸지. 그쵸? 네? 태양이 이해 안 된다. 태양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겁내 뜨겁더라. 밖에 무지 뜨거워 지금. 근데 35도가 안 되더라고. 기대했어? 선생님 일기예보 보고 다녀. 그걸 기억한 거야? 34도야. 3시라 이제 온도가 내려가. 그럼 3시 때 자, 그러면 35도가 넘어요. 저쪽 반 문제 갖고 했는데 풀어줬는지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갖고 지구온난화 이거 한번 봐주시지. 뭐라고? 여기서 제발 지구온난화 좀. 근데 문제는 학원에서 강의실에서 음료수 못 먹게 하잖아 지금. 커피는 된대요. 커피가 안 돼. 근데 텀블러에 다 놓고 왔어. 원장쌤이 된대요. 원장쌤이 된다. 원장쌤 마셔. 네, 원장쌤도 된대요. 원장쌤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는 단속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일단 학원 돈으로 산 다음에 밖에다 고기 모셔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집어먹잖아. 이제 집안 마시려면 근데 커피는 된대요. 누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 다 똑같은 메뉴. 다 똑같은 메뉴. 그럼 네가 빨고 딴 애가 빨고. 성준이 거는 이만큼 남고 딴 애들은 이만큼 있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자, 성준이 남의 것도 충분히 빨 때 먹을 수 있지. 네. 저는 남이 먹은 것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말고. 자, 코로나가 일주일 새에 약 한 40% 이상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3만 몇천 명이던데 하루. 자, 이거 해주고 얘는 묶이지. 라지 m이 되겠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더하기 얘는 얼마? m 곱하기 사인 제곱 AR이래. 따라서 AR이라는 값은 얼마가 됐나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g 사인 세타가 되었어요. 그럼 다시 a를 구하면 a는 얼마가 되죠? a는 이쪽에다 넣어주니까 얘하고 지워지지. 그러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자, 쟤는 m g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n이라는 값은 AR 대신에 집어 넣어주면 얘 지워지지.
그리고 사인 세타 하나씩 지워지지. m 더하기 m 사인 세타의 제곱분해. 자, 저거 지워지고 왜 m이 하나 더 있지? m이 왜 하나 더 있을까요? m이 왜 하나 더 있지요? 아, 이거지. 쏘리. 자, 얘 지워져 버려서 뭐가 됩니까? 라지 m, 스몰 m, g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 버렸죠. 이게 n이야. 자, 그 다음에 ax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ax는 자, 저쪽에 나와 있는 값 에어 코사인 세타가 돼 버리지. 자, 그렇다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사인 세타의 제곱분해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g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가 돼 버렸어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사인 세타의 제곱분해. 자, 아니야. 아이, 빼기지. 라지 a지. 아, 자꾸 딴 거 보고 있다. 졸린갑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얘 지워지지. 그럼 나머지 값이 얼마가 됩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사인 세타의 제곱분해 라지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해. 요거는 학교에서 존나 모르겠다. 고급물리라는 책이 원래 나가야 되거든. 고급물리 책에 문제가 있어. 근데 답이 잘못됐어. 이거 스몰 m이라고 나와 있어. 라지 m이 답이야. 그 답지가 틀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만약에 참고로 고급물리 책 보면은 이거 답지 얘가 하나 틀린 거야. 라지 m이 맞아. 자, 그 다음에 ay라는 녀석은 a all 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a all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분해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g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하지. 오케이? 요렇게 해야지 답이 다 구해지는 거야. 1학기 때 선생님하고 참 잘 맞는 문제 같지? 응? 한번 익숙하게 한번 풀어봐. 오케이? 익숙하게 풀어보고 시험 전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 보충 프린트 있다면 반드시 해봐. 아시겠죠? 네. 반드시 해봐. 만약에 있다면 나올 가능성 적지 않다. 가끔 과학부에서 시험 문제로 내주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장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특별한 힘이 있는데 특별한 힘에 대해서 중력할까요, 말까요? 한번 볼까요? 네, 한 놈 누구야? 서군이? 너 중력 몰라?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 자, 중력 얘기를 보는데 책하고 좀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 93쪽. 아주 특별한 힘, 몇몇 특별한 힘에 대해 살펴보죠. 지원이 빡쳤어요. 이틀 동안 열심히 푼 건데 나가리 되는 바람에 빡쳐갖고 벅벅 찢어버렸어요.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과정이야. 이런 분도 있어. 아주 옛날엔 유명했던 분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시거든.
선생님 학교에 이제 출강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셔. 윤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물리학회의 설립 멤버 중에 하나야. 그래갖고 굉장히 오래된 분이야. 와세대 대학교 일제시대 때 다니신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수리물리학을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수리물리학을 가르치는데 책이 이만해. 일반 물리 3권, 1권, 2권 합친 것보다 조금 얇아. 아프켄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물리 공부를 하기 위한 수학책이거든. 수리물리라고 해서 배웠는데 이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 책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갖고 계시다. 이만한 책을. 1000 몇 쪽이야. 이게 거의 7, 800쪽 근처 될 것 같아. 종이도 되게 얇은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다 머릿속에 갖고 계셔. 그래갖고 수업하러 오실 때 책은 안 갖고 오시고 수첩 하나를 갖고 오세요. 수첩에 보면은 단원 제목들이 써 있어. 그리고 이 학교 저 학교 막 여러 학교 출강하시다 보니까 단원 제목 밑에 학교 이름들이 적혀 있어. 수업했다는 거야, 그 해. 다음에 똑같은 수업을 또 만드셔. 근데 이분이 수업을 하는데 책 자체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막 전개해 나가세요. 막 전개해 나가는데 대학교 칠판이 선생님 수업하던 칠판이 이거 2배 정도가 돼요. 근데 글씨를 진짜 깨알같이 쓰세요. 깨알같이 써갖고 시작하면 이제 쓰기 시작해. 그 교수님은 다 쓴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 옛날 분이라. 그래갖고 막 써. 그리고 칠판 거의 글씨도 이거 되게 큰 글씨야. 엄청 작게 써. A 막 요만큼 써. 예원이 보이지? A자? 다 보인다는 가정하에 진짜 깨알같이 쓰셔요. 안 보이면 앞에 나와야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한 칠판을 다 썼어. 이만한 거 두 개. 거의 두 번째 칠판에 요 정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런 거야. 노트로 쓰면은 한 거의 선생님 글씨 크게 쓰니까 3쪽 넘게 세 바닥이 아니라 3쪽이 넘게 쓴 건데 막 쓰시더니 그거 참 이상하죠. 뭔가 잘못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뭘 처음 배우는 건데 알아야 찾지. 수식이 뭐가 잘못된지도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다가 막 보시다가 이래. 에이 이런 거는 못 찾죠? 막 지워. 막 지울 때 애들이 거의 90% 노트 그만한 상태를 지우면 지우개가 너무 아깝지. 북 그래갖고 그때 노트가 노트북이었어. 원장선생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시다가 자, 그러면 그리고 새로 쓰세요 그걸. 한 번 쓰는데 끝까지 한 40분? 40분 동안 40분 동안 걸려요. 쓸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 적고. 그 선생님이 이제 키가 작으셔갖고 쓸 때마다 이제 옮겨 다니면서 쓰시니까 그거를 이제 옮겨 간 다음에 계속 써야 되거든. 그런 교수님도 계셨다. 자, 그러면 아주 특별한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특별한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자,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력을 대충 설명해 보고요. 자, 이 녀석에 대한 정확한 중력을 한번 구해 볼게. 뒤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어떤 힘을 받게 됩니까?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게 돼요. 그죠?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에 뭐가 나타나지?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물체에 나타나는 알짜 힘을 살펴봤더니
이 힘은 아랫방향으로 자 FG라고 하는 힘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지? 이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mg j 해시 되고 이게 가속도를 주게 되는 거지.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주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FG 중력이라는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mg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책상 면 위에 놓여져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면 위에 놓여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 책이 막 변종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내용이 참 이상해졌어. 옛날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자,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책상 위가 있었어. 여기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거지. 오케이? 물체가 놓여져 있어. 이때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은 바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되겠지. 중력이란 말이야. 이 힘이 얼마야? FG라는 힘이 되겠지. 이 FG라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는 거니? 자, 이런 힘이 나타나는 거지. 자, 어찌됐든 FG라는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 mg라고 쓰게 된다. 그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이 책에서는 이 과정이 빠져 있어. 다른 일부 책들은 이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물리 공부 막 재밌어도 막 한 사람 없니? 없지?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오늘 3가지를 올려놨어요. 어저께 오늘 4가지를 올려놨어요. 3가지. 첫 번째 어저께 올려놓은 거로 원서를 올려놨어. 그냥 재미나게 보는 책. 그래서 제목 긴 거를 보면은 이 과정하고 맞춰갖고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차원 해석도 더 다양하게 문제가 있고 그래.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영어를 좀 해야지 보기가 수월할 거야. 두 번째는 퍼즐링 200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좀 더 어려워요. 생각이 좀 요하는 문제가 많아. 생각을 많이 요해야 되는 좀 고난도 문제들이 있고 생각 밖으로 쉬운 문제들도 있고 올림피아드 대비용으로 보던 책이야. 그 책은 특히. 그 다음에 기즈모. 제발 그렇게 보지 마 나를. 응? 그 다음에 올려드린 거는 그거는 폴더를 선생님이 물리 천재로 만들어주는 책들이라고 써 있을 거야. 보면 진짜 천재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물리학 10판을 올려드렸어요. 10판은 문제가 11판보다 더 다양하고 많아. 그래서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올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올려드렸냐면 이거는 이제 인과학 친구들을 위해서 올려준 건데 학교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학교는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수능형을 못 버리고 계속 이어져 간다면 일반 물리 내용이 없잖아. 수능형으로. 그치? 없거든? 수능형에 일반 물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트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피트는 약학전문대학원에 보는 시험 문제거든. 그래서 공부하는데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렸어. 자,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우리 준수군은 관심 없지? 근데 머리가 어떻게 호소비 머리가 되니? 도토리 뚜껑. 매직한 거야? 옆으로 해봐봐. 옆으로 해봐봐. 그러니까 그 그림에 중국 그림에 동자 얼굴 같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근데
그래서 다 아, 저게 아마존에 사는 부족들 머리 스타일. 예? 아 맞아. 자, 순수 청정지대에서 왔어. 아, 야, 수업 중에 누가 인터넷 하래? 에이. 못 찾는지 보여서 한마디만 하고 싶어. 너 찾았어. 봤어요. 기즈모, 너 왜 그래? 그게 뭐야? 기즈모? 그렘린의 원형. 기즈모가 물이 닿으면은 그렘린이 돼. 그렘린? 지난번에 누가 찾아봤지? 똑같지? 눈 표정은 기즈모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렘린이야. 자, 그러면 자 얘를 원래 원형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제목은 중력장의 색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중력장의 색이라는 표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하자. 지구는 지표상의 물체를 가졌다라고 할 때 지구의 모양은 완전한 구라고 가정하고, 또 지구는 자 자전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게. 자, 이런 가정하에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F라고 하는 힘은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방향은 어떻게? 지름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얼햇이라고 썼던 거야.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m g 얼햇이라고 쓰게 되지. 이 값을 뭐라고 쓰기로 했대? 아,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런 G자를 바꿔줄게. 인쇄체 G로 바꿔줄게. 쓰기가 귀찮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나중에는 이거 타조지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G가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니? mg가 되겠지. 자, 이 mg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력장이라고 한대.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구의 모양이 완전한 구라고 할 때 자전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 자전에 의해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전에 의해서. 자전에 의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지구가 있는데 말이야. 자전 때문에 얘는 원심력이라는 힘을 느낀다, 또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지, 그지? 여기서는 일단 구심력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구의 자전축이야. 자, 그러면 얘는 세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대. 자, 어느 위치? 적도의 위치, 극의 위치, 그리고 위도가 람다인 중위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게. 이 물체의 질량 모두 m이야. 이때 모든 위치에서 얘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뭘 갖습니까? m. 자, 타조 g를 갖게 되지. 오케이? 근데 방향이 제각각이니까 같은 벡터는 아닐 거다. 크기는 같아. 오케이? 이때 이 힘 중 일부가 뭘로 작용해야 되니?
구심력으로 작용해야 되겠지. 자, 얘는 구심력이 요 방향에 구심력이 나타나. 오케이? 요 방향에 구심력이 나타나고 얘는 또 이 방향으로 구심력이 나타나. 또 얘는 구심력이 0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야 되겠네. mg 중에 전체 나타나는 mg 중에 일부가 구심력으로 이용돼 있었지. 나머지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파란 아이가 없구나. 자, 얘는 나머지 부분이 mg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적도에서 나란한 방향이니까 크기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자,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 비교해 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작용한 알짜 힘에 대해서 그게 쓰지 말자. 얘는 mg라는 성분 중에 누구만큼이 구심력만큼이 빠져나가서 이곳에서 갖는 자 적도를 이퀘이터에서 2라고 할게. 자, 이러한 힘은 자 mg라는 힘 마이너스 필요했던 원심력만큼 구심력만큼의 힘이 되겠지. mol 오메가 제곱이 바로 구심력이었어. 1학기 때 배웠던 원운동에서. 그래서 이런 크기를 갖게 된다. 즉 적도에서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야. 겉보기 중력이라고도 하자. 얘는 무슨 겉보기 중력 가속도야? 자, 겉보기 중력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G 마이너스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주게 된대. 자, 한편 극지방을 보자. 극지방에서는 얘가 갖는 가속도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와 같더라. 그래서 AP는 자, 요 값이 돼버린다라고 하지. 즉 AP와 AE의 차이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이거를 얼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흔히 AP라고 하는 걸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 GP. 자, 얘는 적도에서의 중력 가속도 GE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한편 중위도 지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중위도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위도 지방에서는 그림을 새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 지구가 있어.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이 방향에 지금 람다만큼인 곳에 있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중력장의 색이 mg라는 값이 나타나지. 그 중에 일부 힘이 구심력으로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MAR이라고 할게. 그렇다면 이 힘이 두 방향의 힘으로 나뉘겠지. 이게 얘 겉보기 중력이 되는 거야. MA라고도 쓰고 얘는 MG라고 쓰기로 할게. 이해해요? 자, 여기에서 각자 이 녀석의 관계를 한번 볼게. 이 녀석 크기는 AR이니까 위도가 람다인 곳에서의 구심력이야. 그럼 얘는 MR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람다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 자, 그리고 이쪽 성분의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이게 mg라는 값이 돼버리고요.
자, 그리고 요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지? mg가 되는 거야. 이때 요각도가 람다죠. 요각도를 입실론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삼각형이 있고 각변이 크기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무슨 정리 쓸 수 있지? 사인 정리를 쓸 수 있겠지? 사인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얘는 사인 람다 분의 대변의 크기니까 mg가 되겠지. 맞아요? 이 값은 사인 2분의 사인 입실론 분의 얼마가 됩니까? m 라지얼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람다라는 값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지워지면 자, 여기서 사인 2라는 값은 또는 사인 입실론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g분의 얼 오메가 제곱 사인 람다 코사인 람다라고 쓸 수 있겠다. 이거는 뭐가 되지? 사인 200각 공식이고요. 원심력의 효과 또는 구심력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매우 작기 때문에 얘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지? 중력장의 세기분의 2분의 얼 오메가 제곱 곱하기 사인 2 람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원운동을 다룰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원래 증명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 중력가속도라는 걸 잘 생각해봐. 연태까지 배운 중력가속도 어떻게 배웠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배웠어. 자,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라고 했어. 책상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 이 아이의 무게는 얼마지? mg라고 하고 이 g를 뭐라고 썼지? 중력가속도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는 가속도가 있을까? 가속도 있어? 없잖아. 정지해 있잖아. 어떻게 중력가속도 써? 그래서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이 g는 원래 이 g 대신에 어떻게 쓰는 g야? mg 또는 겉보기 중력이라고 썼던 겉보기 중력이라고 썼던 이런 값들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냥 중력장의 세기로 바꿔 쓰자라고 얘기하자는 거지. 가속도 운동 안 하니까. 반면에 자윤학하는 물체는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얼마야? g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mg라고 쓰기로 하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중력장의 세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살펴보니까 같은 위치에서는 중력장의 세기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겉보기 중력과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어때? 같단 말이야. 같기 때문에 우리 보편적으로 중력 가속도라고 써왔다는 거지. 책 계속 중력 가속도로 표현하고 있거든, 이 책. 근데 그거를 엄밀하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중력장의 세기로. 책 내용이 복잡해졌다고 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정지에 있던 자윤학하든 물체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g다. 여기서는 자윤학하 가속도라고 썼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때 물체에 나타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게라고 부른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수직항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항력. 이 책은 수직력이라고 나왔어요. 혹시 달달한 거 먹은 사람 있냐? 달달한 거요? 여기 껌 씹고 있는 사람. 초파리가 들어와갖고 안 나가지 않니? 초파리가 아니잖아. 근데 정치 달달한 거 근사할 때 구심력이 너무 작아서 근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우 작다. 묘변의 길이가 매우 작다.
실제 이거 증명하는 문제가 일반역학 문제에 있어요. 자, 수직력이라는 힘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은 수직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던 힘이야? 수직항력이라고 배웠던 힘이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라면 수직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수직항력 쓰실 것 같아. 연때까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수직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살펴봅시다.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 하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 여기에 어떤 면이 있어요. 빈컵을 왜 갖고 있어? 어? 얼음이 없어? 뭐 했다고 약 같은 거 있어요. 정수기. 아, 제일 문 열고 수업 갈 어? 너무 싫어. 열어놔. 열어놓으래. 여기가 옥상에다가 창가가 있어갖고 여기가 유난히 더워. 유리보다 콘크리트가 단열이 더 잘 되는 거 느끼지? 예. 자, 여기에서 이런 일을 봅시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자 놓여 있을 때 이 아래쪽에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겠지. 이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물체가 얘를 변을 누르게 되면 이 누르는 힘이 제각각의 원자들에게 작용을 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버릴까? 얘를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겠지. 마치 원자핵 사이에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 힘들이 모아져서 물체를 어때? 위쪽으로 떠받쳐준다라고 얘기해. 이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다. 그래서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다. 둘 사이에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는 거야. 자,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다. 오케이? 자,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이겠죠?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이면 누가 바뀌어야 되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지.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또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렇다면 이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힘의 평형 관계라는 얘기지. 물체가 면을 떠받치는 힘이 수직항력이라면 반작용은 뭐야?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이야. 물론 중력에 의해서 비롯되긴 하겠지만 둘이 미쳤냐? 둘이 왜 그래? 정민아,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정문이도 댄스 동아리야? 댄스 동아리 남자 아무도 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이거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어. 화학 시간에 혹시 이런 거 배웠니? 원자 내에 분자 내에 이원자 분자 내에 자, 이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니? 걔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지. 이때 기울기가 0인 곳이 평형 위치라고 했어. 그지? 여기서 가까이 가져오면 어떻게 돼?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또 멀어지면 어떻게 되니? 가까워지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밀어낸 힘이 눌렸던 힘이기 때문에 척력이 작용하는 거지. 실제 고체 물질에서도 이렇게 나타날까? 실제로 고체 물질을 살펴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열에 대해서 얘는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요. 이웃하는 다른 원자들 때문에 이런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왔는데 근사적으로 첫 번째 원자사에서는 근사하지 유사하더라. 선생님 대학원 때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자. 눈닫지 말라 했는데. 아 벌써 일어나. 아. 자 여기 에어컨이 한 3대는 있어야 되겠다. 자 열어놓으니까 시원해지지. 이것도 시원해지지 않니? 아마스핀 먹으면 좀 더 시원해질 것 같아요. 자 마스빈. 자 어저께 선생님이 목욕탕 갔다가 나오는데 목욕탕 주변에 선생님이 최애하는 백반집이 있어. 이 백반집이 동태찌개를 8,000원에 파는데 제육볶음도 줘. 쌈도 주고 반찬 8가지야. 근데 8,000원이야. 동태도 거의 반마리 정도는 들어있어. 그래서 먹는데 앞에 있는 애가 소주를 먹잖아. 근데 소주 먹으면 날이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더군다나 목욕탕 가서 땀도 빠졌는데. 그래서 시원한 막걸리를 먹었지. 이 막걸리는 진짜 십몇 년 만에 먹었어. 막걸리 잘 안 먹거든. 십몇 년 만에 막걸리를 먹었는데 무지 더웠잖아. 집까지 걸어오는데 술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리고 목욕을 헛했어. 집에 갔더니 막 땀으로 젖어 있어. 어제 그런 날이더라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웠는데 선생님이 어제 저녁 때 8시 반에 약속이 있었거든. 근데 7시 반까지 자버렸어. 그래갖고 불이 나게 준비해갖고 나갔는데 도저히 술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래갖고 선생님 살아오면서 생전 2번째로 술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디저트 카페 갔어. 그래갖고 팥빙수를 먹었지. 지원수가 왜 작용 반작용이 써 있냐고. 물체가 면을 누르지. 그럼 면이 물체를 떠받치잖아. 힘의 평형은 그러니까 수업 좀 집중 좀 해라. 힘의 평형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중력과 수직항력은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우역해 돼 있어? 괜찮아요. 결석생 없잖아. 제대로 해놨어요? 어떻게 그랬어? 아까 여기 누군가 머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머리. 한번 봐봐. 머리 걸려있지? 누구 머리 걸려있니? 바꿔놨어? 자, 동근이 앉은 키가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이야기해봤다. 이때 힘의 평형 관계를 유지한 식을 써보면 얘는 윗방향으로 n이고 아랫방향에 mg가 있지. n-mg라는 녀석이 0이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수직항력은 얼마가 됩니까? mg라는 수직항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수직항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만약에 빗면에 있다면. 자, 빗면에 있다면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물체가 고정된 빗면 위에 놓여져 있대요. 이때 경사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갖죠? mg라고 하는 중력을 갖죠. 이 힘을 분해해 봅니다.
자, 이렇게 두 방향으로 분해해 버리면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 요 힘은 뭐가 돼? 여기가 세타 되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돼 버리고요. 빗면을 따라 내려온 힘이 mg 사인 세타가 돼 버리는데 이때 수직 항력은 뭐가 됩니까? n이 돼 버리고 두 값이 서로 같더라. 그렇다면 힘의 평형 관계에 의해서 수직 항력은 항상 힘의 평형 관계가 되는 거야. n-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힘을 더해주고 빼줌에 따라 수직 항력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수직 항력이 감소되고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수직 항력이 증가되는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어찌 됐든 자, 수직 항력이라는 힘이 있다. 이 책에서는 n이라는 힘 대신에 f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f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이야기해드린 방법 그대로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보는데 마찰력은 다음 단원에 있어요. 다음 단원에 있어서 6단원으로 자,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장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장력은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지? 실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장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장력은 실에 작용하는 힘이야. 실에 작용한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35도네. 뭐가? 아, 믿게 잘못됐어. 자, 그러면 실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T가 천장이 있어. 아랫방향으로 실이 물체를 매달고 있어. 이때 아랫방향에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중력이 나타나. 그리고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경우? T라는 힘이 나타난대. 이때 물체가 매달려서 가만히 놓여 있어. 그럼 두 힘이 어떻게 되죠? 같죠. 그래서 얘는 T-mg라는 녀석은 뭐가 돼? 0이 돼 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 수직항력 T는 얼마가 되지? mg 자, mg라는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지겠지. 자, 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여기 천장이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줬대요. 비스듬하게 들어줬다.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줬을 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가 나타나게 돼. 이때 실과 나란한 방향과 실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분해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힘을 분해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려는 힘은 이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세타가 되겠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돼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의 힘은 얼마가 돼 버립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때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 장력 T라는 거지. 따라서 이때 T-mg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0이야. 따라서 T는 뭐가 됩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돼 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실에 매달린 추에 작용하는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장력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의 나란한 방향으로,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바로 장력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한편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3법칙도 자체로는 문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될 거야. 제2법칙이 주로 나오지 1법칙이나 3법칙은 안 나온다. 얘기 나온 김에 제2법칙과 제1법칙의 관계를 한번 잠깐 볼까? 잠깐 한번 보자. 자, 제2법칙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
자, F는 MA라고 쓰기로 했지.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니?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써줄 수 있잖아. 그쵸?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야. 네트라는 말은 R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R자 힘이 자 MA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만일 자 F 네트가 0이라면 이게 0이래. 그럼 DT분의 DV가 얼마가 되지? 0이 돼버리는 거야. DT분의 DV가 0이다. 자, DT분의 DV가 0이라는 얘기는 자, V가 항상 어떻단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물체의 속도 변화가 없다.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이야? 관성 법칙이야. 그러면 관성 법칙은 제2법칙의 한 예가 될까? 한 예가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왜 1법칙, 2법칙을 나눠놨을까? 중요한 거는 1법칙에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다는 거지. 이러한 상황을 갖는 물체의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관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야. 이런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관성의 척도는 바로 우리의 질량이 된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이 제2법칙에 대한 특별한 예로서 관성 법칙, 즉 운동 제1법칙을 설명하긴 하지만 자, 특별한 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 본성에 관한 성질을 얘기하는 게 주된 얘기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1법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한편 제3법칙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자, 제3법칙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보기로 합시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지?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가장 쉬운 개념을 해줄게. 이 책은 너무 얼버무려 놓고 너무 단순하게만 설명해 놔서 얘를 좀 더 복잡하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A라는 배가 있었어요. 기억나니? 그때는 1배였지? 자, 여기 B배가 있었어요. 자, 이때 자, 이 B배에만 사람이 타고 있고요. A배에는 사람 없이 밧줄에 묶여져서 A가 B에 의해서 당겨집니다. 이 힘을 FPA라고 할게요. 자, 반면에 B배도 역시 A배에 의해서 당겨지겠지. FA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두 물체는 동시에 움직여서 중간에 어디에선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얘의 질량을 MA, 얘의 질량을 MB라고 하자. 얘는 가속도를 설정해 줄 수 있지. AA, AB. 자, 충돌 직전에 얘네들이 각각 갖는 속도를 VA, VB. 그때까지 각각 이동한 거리를 XA, XB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FAB라는 녀석은 FBA와 크게 갖고 방향이 어떻게 된대? 반대 방향이다.
이항시키면 FAB 더하기 FBA는 0이야. 힘의 평형관계가 되겠지? 아니죠. 얘네들은 수식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힘의 평형관계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힘의 평형관계는 어떻게 얘기하죠?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해서 합력이 0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는 두 물체 사이에서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당긴다, 또는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라고 쓰는 관계를 의미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관계 구분은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두 녀석의 힘의 크기가 같아서 얘를 F라고 한 다음에 F란 녀석은 MAAA, 또 얘는 MBAB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의 가속도의 B는 질량의 B와 같아. 자, 얘는 속도의 B가 가속도의 B와 같죠.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V는 A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는데 충돌 때까지 시간이 같아요. 그럼 속도는 가속도의 비례로 나타나더라. 따라서 VB분의 VA야. 또한 이동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이라 쓸 수 있어. T가 같으므로 X는 A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얘는 XB분의 XA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케이? 직접 쓰면 엄청나게 편하다. 요 두 식관의 관계는 또 뭐 갖고도 설명할 수 있지? 운동량 보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운동량 보존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여러 가지 예제들은 우리가 다 봤던 예제들이야. 자, 한 가지 예제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게 덧붙여 이야기할게. 이 책은 요 뒤쪽에 나와. 뒤쪽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고 내일 이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종단 속도에 관한 문제야. 종단 속도의 문제를 원형대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서 저항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물체에 나타나는 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기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저항력, 공기저항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항력은 크게 두 가지 저항력이 있어요. 첫 번째, 점성 저항에 의한 저항력이 있어. 점성 저항이라는 것은 자, 공기와 같은 유체들의 끈적거림 때문에 생기는 저항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물체가 이동을 해요. 어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이 유체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물체와 주변의 유체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겠지. 이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또 아니야. 이 유체가 공기라고 하면 공기에 층과 층이 있을 때 층과 층 사이에서도 마찰력과 같은 힘이 작용하게 돼. 이 마찰력은 유체 사이에 점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아이야. 점성이라는 게 뭐지? 끈적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즉 주변의 유체 사이에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얘들의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대학물리학까지는 안 나오고 유체역학 또는 수력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배우는 과가 몇 개 없어. 항공우주, 조선해양, 선박, 그리고 기계과에서 배워. 화공과도 배우더라 요즘. 화공과는 플랜트 만들 때 내부 액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체역학을 하더라고.
거기에 스토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 스토크 법칙으로 주어지는 식이다라고 보면 돼. 물리에서는 일반 물리에서는 상당히 쉽게 갑니다. 점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속도가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썼네. 느릴 때 사용하지. 비교적이라는 말은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야. 근데 이거를 절대 기준을 얘기한 책도 있어. 아레아라는 사람이 쓴 클래시컬 미케닉스라는 책에 보시면 얘의 기준은 25m/s 이하인 속도를 가질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 복잡하지? 외우기 귀찮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는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합니다라고 얘기해서 CV라고 써요. 운동 반대 방향. 엄밀하게 F는 마이너스 CV라고 써줍니다.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과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크기만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압력 저항이라는 게 있어. 같은 유체 속을 달리더라도 점성 저항과 압력 저항이 구분되어진다라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야. 자, 집에 가는데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 차를 타고 갑니다. 문을 내렸어. 손을 밖으로 내밀어. 버스에서 하면 맞습니다. 기사 아저씨한테 맞아 한 소리 들어. 학생 팔로 부러지면 책임 안 져.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때 너무 심하게 하진 마. 진짜 부러질 수 있어. 창밖에 손을 내밀어.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드럽게 휘감고 가는 걸 느낄 거야. 그때가 점성 저항이 작용할 때야. 근데 속도가 어느 이상이 되면 팔이 갑자기 뒤로 확 제껴져. 손의 느낌이 공기입자들이 와서 부딪히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때의 저항이 압력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늘 또 실습하고 내일 기부 싸고 오지 마. 그렇단 얘기야. 왼손은 괜찮다고? 몸소 체험 하겠다고? 선배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이 운동량, 충격량 얘기할 때 충격력 얘기해서 절대 이 높이에서도 뛰지 말라고 하지. 다리를 안 구부리고 뛰면 진짜 다리 이것도 부러질 수도 있어. 뼈 약하면. 근데 이 선배가 의자 위에 올라가고 장문에서 이강희실 써 뛴 거야. 근데 내가 항상 경고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가 두려웠나 봐. 막판에 다리를 살짝 구부렸대. 그래서 안 부러졌어. 부러집니다. 야, 이강희실 피 많이 본 강희실이구나. 선배 중에 한 명은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과학고 입학하기 직전이야. 팔딱팔딱 뛰어서 천장 닿기를 한 거야. 근데 뛰다가 책상하고 부딪혔는데 승우가 앉아있는 책상 같은, 민욱이 앉아있는 책상 같은 끝이 네모난 책상에 선생님 수업 시작하려고 들어가자마자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부딪힐 때 손등에 그 자리를 부딪혔어. 근데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급격한 혹댕이는 99%가 골절이야. 그래갖고 엄마 연락해갖고 불렀는데 다행히 인대로 끝났어. 진짜 위험한 장난이지. 응? 천장 뛰었는데 잘못해서 이 주변 건드렸다가 에어컨 떨어져 봐. 깔리면 즉사. 되게 무거워 이거. 자, 뛰었는데 전기선 건드려갖고 감전. 자, 압력 저항이라는 것은 속력이 비교적 느릴 때야. 빠를 때야. 자, 얘는 자, 그 책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데
25m/s에서 약 32m/s야. 그 이상은 몰라. 그래서 보통 우리 두 가지 기준으로 해. 속력이 빠를 때 느릴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자, 이렇게 아이 얘기하지. 속력이 누구에 비례한데? 속력의 저항력이 비례한다. 또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지. 이거 우리 차원 해석에서 봤던 거잖아. 오케이? 차원 해석에서 봤던 그 식으로 나타나는 I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작용해서 종단 속도가 어찌 나오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6단원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내일. 못하는구나. 등속 원운동뿐이 아니고 비등속 원운동까지 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우리 구속력 문제 있었지? 그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고 갈게. 학교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문제야. B는 C하고 B는 모두 비례 상수예요. 크기는 주어지지 않고 되게 문자로 나와. 옛날에 수업했던 건데 여기는 그냥 R을 빼버렸잖아요. 일정하다고 했잖아. 네. R 일정. 아니야 오늘만 아니야 3.4